는 2025년 1월 16일 용해인 의원이 원고가 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세수축의 모형 등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사건에서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세수축의 오류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세수축의 모형 일체 및 데이터셋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용해인 의원은 2022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해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축의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산식에 들어가는 각 요소들, 특히 개수들의 구체적인 대입값에 대하여 이 자료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기술적 결과값일 뿐이고 담당 공무원의 정성적 판단을 거쳐 세수축계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즉, 세수축의 모형을 구성하는 산식, 데이터셋, 개수는 수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세수축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세수축의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개수를 선택한 기준과 이유, 선택과 절차, 정성적 판단이 기록되었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은 예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축의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개수를 선택한 기준과 이유, 선택 절차, 정성적 판단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예상 편성 업무의 기초가 되는 세수축계의 가장 중요한 업무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재부의 담당 공무원이 세수축의 결과값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 역시 비공개 열람 심사 결과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획재정부가 위와 같은 기록을 생성하였다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세수축의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개수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부 검토 과정이 자료에 있다는 이유로 용해인 의원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고 같은 주장을 소송 과정에서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수축의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개수는 이미 예산안 편성을 마친 자료이므로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 자료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세수축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선 재판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한 판례인 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4두 43356 판결은 자녀가 아버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한 국가보훈처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의록에는 한 사람의 평생의 공과, 즉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고 그 경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어떠한 공적을 세웠고 그 공적이 위 범죄를 감안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정도로 충분히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의하여야 하므로 심의위원들의 전문적 주관적 가치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반면 세수축의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개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장하고 있듯이 정성적 판단이 없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결과값을 도출할 수 없는 단순 산식, 수치일 뿐입니다. 재판부는 세수축의 모형의 청구 취지상 산식, 데이터셋 개수와 이를 선택한 기준과 이유, 선택 절차, 정성적 판단에 관한 기록을 구분하지 못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세수축의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개수를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정보공개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심도 있는 심리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세수축의 모형에 대한 혼동에 근거하여 기계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을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본질적 성격상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 집단이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세수축의 절차에 무분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담당 공무원이 자유로운 논의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 외부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 협력기관이 외부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 협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국민의 알 권리보다 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업무와 세수축의 업무를 혼동한 것이며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우선 정책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예산 편성과 달리 세수축에는 과거의 통계와 지표를 토대로 가치 판단을 최소화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산에 관한 정확한 범위 확정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세수축의 업무를 정부의 예산 편성 업무 성격에 비추어 판단한 오류가 존재합니다. 나아가 세수축에는 자유로운 논의와 의사결정 영역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정확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외부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협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합법적인 절차로 규정하여 협력을 받아야지 무턱대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4년 연속 세수축에 오류가 발생해 변명을 드릴 것이 없다 면서 내년에는 세수축의 모형과 각종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 최대한 오차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세수축의 모형과 각종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위 행정소송에서 세수축의 모형을 공개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한다고 한 세수축의 모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검증도 평가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산식과 수치일 뿐입니다. 세수축에는 예산 편성을 위해 가장 기초되면서도 중요한 업무입니다.